찌님 안녕하세요. 첫 시청합니다. 아이고, 재미를 기대하시면 아마 실망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유익한 뭔가 지식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스는 한번 같이 봅시다. 채권 볼 때 제가 순서를 항상 뭐라 그랬어요? 1번, 나 빨리 하고 빨리 끝낼 거니까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얘기할 거야. 첫 번째로 우리 뭐 최대 주주를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최대 주주랑 만약에 그룹사면은 뭐 지배 구조는 꼭 봐라 이렇게 했어요. 지배 구조. 두 번째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까지 했어, 이까지 분석했는데 투자할 만한데라고 하면 네 번째로 뭐 보라고요? 네 번째로 볼 게 발행 조건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 발행 조건 됐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유니스는 오늘 기업 분석만 할 거거든. 기업 분석만 할 때는 발행 조건은 안 볼 겁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개를 보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유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좀 참고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뭐 채권을 분석할 때 그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릴 건데, 유니스는 기존에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영상 다룬 게 있거든요. 유니스는 15회차인가? 아무튼 그 BW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업데이트, 기존에 분석했던 내용이 있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부가 설명을 하면서 최초로 분석할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요렇게 보세요 라고 제가 수정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위주다? 업데이트 위주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업데이트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존 분석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키팩터가 뭐였는지, 다음번에 이런 거 위주로 좀 봐야겠어요 라고 꼭 분석을 할 때 내용을 적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키팩터랑 내가 꼭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요소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는데 내가 채권을 처음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죠? 최대주주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잖아. 그러면 이 세 개를 분류해서 정리해야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쭉 가보면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면 말씀 주세요. 여기 보면 나와있죠.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늦긴 한데, 자,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뭐 최대주주에 대해서 제일 처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제일 마지막에 봐도 되는데, 최대주주는 제일 쉬워요. 최대주주,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봐야 되는데, 사업의 내용이나 재무구조는 볼 게 많아. 근데 최대주주는 딱 하나만 보면 되거든.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분율이 늘었는지 떨어졌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쉽죠. 그래서 최대주주를 먼저 봤더니 이제 질문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질문이 뭐냐면, 자, 최대주주를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로데이터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최대주주는 여기 dart.fss.or.kr 기업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요. 유니슨이라고 검색합니다. 유니슨이라고 검색하면 정기 공시를 봐야 되거든요. 정기 공시. 여기에 가장 최근 거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은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나와요. 자, 안해모의 기말 현재 기준으로 12.28%. 근데 내가 1분기 때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슨 1분기 분석할 때 내용을 봤더니 최대 주주가 12.69%였어. 그러면 소폭이긴 하지만 지분율이 줄었죠. 이럴 땐 뭐예요? 마이너스 요소긴 해. 근데 만약에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매도를 하거나 장외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진짜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요소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한 게 아니라 BW를 발행했잖아요. 이 BW가 행사가 됐어. 워런트가 행사가 되면서 추가로 상장되는 주식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희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막 되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주주 안 바뀌었으니까 큰일 없었고, 지분율도 워런트 행사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최대주주 관련해가지고는 뭐 딱히 볼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기존에 분석했던 영상 또는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이랑 재무구조 두 개를 분류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의도 촌놈 쳐서 여의도 촌놈 유니슨이라고 치면 제가 유니슨 분석한 내용이 빡 바로 떠. 그러면 그걸 이제 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까지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밑에는 재무제표와 재무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봤더니 사업 관련해서만 먼저 보면, 자, 얘네들은 사업이 지금 힘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업적 특성은 뭐냐면,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완료가 되고, 시운전해서 2025년도에는 이제 납품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야 2025년도에 얘네들이 뭐예요?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최초 개발하면서 뭔가 사업적으로 얘네들이 그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서 마켓 쉐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거지. 빨라야 2025년.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1년, 2년 늦어져요. 그럼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최소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10메가와트급 이 최초 개발되는 이 초대형 터빈 덕분에 뭔가 재무구조가 되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좀 드물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사채 만기는 나중에 보겠지만 2024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메가와트급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얘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뭔가 투자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야. 크게 의미 없이. 그럼 뭐만 봐야 돼? 이것만 보라고요. 얘네들은 사업이 많이 힘들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힘드니까 단기간 내에 재무구조가 사업 자체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다. 이거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오미산이랑 만월 프로젝트가 2022년의 실적의 핵심이었다. 사업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 오미산 만월 프로젝트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고 봤더니 이 만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뭔가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그게 없어. 매출액이 늘어날 거리가 없어. 오미산은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럼 오미산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현금 창출을 하고 매출을 일으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 9월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살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딱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또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SPC 설립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건설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EPC예요. EPC니까 건설이랑 다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럼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손실이 확 됐다가 나중에 준공을 하면서 뭔가 수익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이게 진행이 많이 되면서 수익화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유니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철판 가격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의 핵심 요소다. 원재료의 대부분이 철판 가격인데 2020년, 21년, 22년은 철판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가면서 얘네들 수익성에 부담을 준 거라. 그러면 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철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봐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총 수주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가 이 동사 향후 매출의 핵심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산업, 그래서 얘네들도 수주 잔고, 수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항상 체크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자. 지금 아무리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주 산업인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만약에 되게 낮잖아. 그래서 수주 절벽이 일어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과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 해 실적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로 마켓 쉐어가 20% 정도 수준이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슨 같은 경우에 터빈이랑 발전기 쪽에서는 이 풍력 쪽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되게 유의미한 수준이다. 제가 BW 분석하면서 되게 많이 말한 게 있어요. 프로젠 HNG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시스웍도 그렇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그렇다 할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야. 말로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숫자가 찍히지도 않고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마켓 쉐어가 20%나 되고 유의미한 얘네들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해. 타워랑 발전기 쪽에서는 얘네들이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체 기술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니슨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여기서 일단은 플러스 요소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신규로 분석한 게 아니라 여의도 촌놈 유니슨이라고 치면 나오는 그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공공사업 확대 시 유니슨이 수혜다. 근데 제가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논외로 하는 거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풍력에 대해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풍력이 이제 앞으로 갈 길이다 하면서 되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유니슨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까보니까 공공사업이 확대가 됐는지 아니면은 공공사업 확대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거야. 또 뭐 마지막으로 민양이 1,0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한다. 4,000억이었나 1,000억이었나 투자 유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 근데 제가 영상을 살펴보니까 민양 1,000억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라서 보수적으로 보셔라. 투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15BW를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돈이 들어오는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나가리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기존에 분석했던 걸 쫙 봐야 돼.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분석한 걸 어디서 어떻게 분석하는데? 자, 이게 거의 다예요. 첫 번째, 다트. 이렇게. 이게 거의 99%야. 제가 분석하는 거. 첫 번째로 다트에서 여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사업의 내용. 여기 되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슨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발행 투자 설명서가 있을 거잖아. 이 투자 설명서에 뭐가 있냐면 투자 위험 요소라고 있어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공모를 발행할 때 필수적으로 넣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니슨이라고 하는 애가 사업의 내용에서는 당연히 발행사 그 기업이 쓰는 거니까 좋은 내용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래소가 요구한 부분 때문에 투자 위험에 대한 요소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빈약하면은 다시 제출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유니슨이 감내해야 되는 위험 요소가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두 번째로 네이버에서 기사 찾는 거. 네이버에서 기사 찾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용 3사 항상 말씀드렸는데 한국 신용평가, 한국 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데다가 유니슨이라고 쳐. 유니슨이라고 치면 이 신용평가사에서 채권을 항상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에서 바라본 분석한 그런 유니슨 내용이 있어요. 얘는 지금 한국 신용평가에는 없으면 한국 기업평가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rating.co.kr 이렇게 치면 한국 기업평가고 여기다가 유니슨이라고 쳐. 유니슨이라고 치면 여기 나와요. 그럼 유니슨 딱 치면 여기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회사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고 이 세 개만 보면 돼.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그 다음에 다트, 그 다음에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 여기서 이 사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왔지. 그래서 봤더니 이걸 하나하나 가지고 업데이트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2022년 3월. 왜냐면 2022년도에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얘네가. 여기 보면 요약재무제표 보면은 단기 순손실은 컸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엄청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 온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주잔고가 1,800억 내외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얼마인지 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거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럼 이걸 이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최근 분기 보고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사업의 내용에 들어와. 수주잔고라고 쳐요. 풍력발전사업 1267억. 1800억이었는데 1267억, 1268억이 됐어요. 그건 뭐예요? 와, 얘네들 지금 수주잔고 남은 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말했던 거 생각했던 것처럼 사업이 힘들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와, 이거 2024년도 실적 또한 쉽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플러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말했던 그런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던 풍력 관련 투자가 거의 이뤄진 게 없어요. 올스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수혜 못 받잖아. 그러면서 점입 가격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뭔가 개선될 기미는 지금 당장은 안 보인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철 가격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철 가격을 보니까 철 가격은 2021년도에 1,300원이었다가
때마다 쭉쭉쭉 떨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이게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사업의 내용에서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철이었잖아요. 원재료가 철이었으니까 원재료라고 치면 주요 원재료 바로 나와요. 이렇게. 주요 원재료가 뭔지 봤더니 원재료에서는 후판 철판인데 2021년, 2022년, 2023년도 3분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키로당 1310원이었는데 1018원, 965원, 1300원, 1375원, 1230원 확 내려왔죠. 그래서 얘는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 가격은 2년 전 정도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하향 안정화가 됐구나.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 되게 훼손됐던 것들이 정상화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때는 하나를 의심해야 되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철 가격이 단기간 폭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이러면서 비싼 가격에 철판을 졸라게 샀을 수도 있잖아. 이랬을 때는 뭐예요? 철판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 평가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철이 많은지 원재료가 많은지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상품 뭐 반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제품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원재료가 많으면 오히려 철판 가격 떨어진 게 빨간불. 근데 대신에 제품이나 반제품, 제공품이 많으면 뭐예요?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단가가 상승된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익 안정화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궁금해 할 거잖아? 그럼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좀 이따 갈게요. 재고자산이라고 치면 이제 재무제표 주석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보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92억이고 반제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 이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거 경우에는 일단은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얘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라서 그래도 약간 수익성이 있어서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아까 사업적으로 오미산 프로젝트랑 마늘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늘 프로젝트는 끝났고 오미산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또 사업의 내용으로 가. 사업의 내용으로 와서 오미산이 중요하다며. 그럼 오미산이라고 쳐봐. 그럼 나와요. 오미산. 근데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건 뭐예요? 재무제표에 분명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럼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오미산이라고 쳐. 오미산 치자. 오미산이 요 정도 됐다. 개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 봐봐요. 당분기에 계약 수익 금액이 전기 매출액이 50% 이상을 간다. 그래서 오미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완성 기한이 11월 30일이다. 88.7%. 그건 뭐예요? 오미산 프로젝트도 거의 다 끝났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2024년도에는 오미산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인식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온기보고서 2023년 12월 만기가 되어서 온기 사업보고서는 3월 말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오미산 프로젝트가 재무제표에서도 떨어지고 이제 진행된 게 없다. 이래버리면 오미산은 이제 게임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전에 제가 EPC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설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알면 좋아. 그 EPC 이거는 엔지니어링인데 이거는 이제 건설이랑 뭐 비슷하다고 봐주면 되고 그럼 얘는 수익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일단은 여기 건설해야 되는 풍력단지 조성을 할 거 아니야. 풍력단지 조성.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건설이라고 봤을 때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어려우면.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유니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니슨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유니슨한테 요청하는 건설사한테 요청하는 고객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출자해서 SPC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이 SPC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을 해서 이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얘가 끝나. EPC 사업은 뭐 해주는 거냐면 건설까지만 해주면 끝이에요. 완공. 알겠죠? 완공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풍력단지 조성이 됐어. 그러면 얘의 지분이 지금 출자가 돼 있는 지분이 있잖아. 얘의 끝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를 일로 줘야겠죠. 고객사한테. 그래서 보니까 이 콜옵션이 부여가 돼 있더라고. 이건 이번에 저도 알긴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미산이라고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오미산 관련해가지고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요? 회사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종합준공일 이후 한국남부발전. 그러니까 고객사가 한국남부발전이야. 한국남부발전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오미산 풍력발전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콜옵션이죠. 공정가액으로 한국남부발전 또는 여기에 제3자 양도하여야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미산 프로젝트 거의 다 끝났다며. 근데 재무제표에 찍혀져 있는 거는 110억이야. 그럼 110억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어느 정도 그 밴드에서 지분을 한국 남부 발전에다가 넘기고 유니슨한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오미산 프로젝트 끝나서 매출은 좀 떨어지겠지만 단기 유동성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유니슨이 오미산 프로젝트 끝나는 게 플러스 요소일 수 있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외에도 봤더니 사업 관련해서 영광백수에서 63억, 위넨피에서 41억 이렇게 사이트별로 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도 당연히 재무제표 주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그 얘네들이 SPC를 설립해서 출자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 인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비유동 자산에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268억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있으니까 재무제표 주석에 종속기업이라고 쳐봐. 종속기업.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종속기업. 그럼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게 크면 클수록 그 사업적으로 유니슨한테 미치는 중요도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또 봐. 오미산이 가장 크잖아요. 110억. 그죠? 그리고 큰 것 좀 봤더니 63억. 영광백수 풍력발전. 위넨피 41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동기업, 관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SPC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SPC 같은 경우에는 건설처럼 끝나는데, 그 초기 단계부터 완공하고 완공 이후에 운영하는 것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민자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IPP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잘 몰랐어.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뭐였는데, 민자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슨이 끝까지 가고,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면서 나오는 수익,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로 치면은 분양 수익을 다 먹는 거죠, 얘네들이. 그 분양 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을 얘가 다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냐. 그리고 SPC로 해서 준공하고 끝나는 거는 공동기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찾아봤어요. 제가 직접 투자를 할 거면 거기 다 찾아볼 텐데 나는 유니슨에 지금은 투자할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안 찾아봤으니까 만약에 유니슨을 갖고 있다거나 유니슨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촌뜨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봤더니 공백기고, 그 다음에 이 민양 같은 경우에 기대하지 말라는 게 여전하더라고. 얘 아직까지 투자 유치 안 됐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뭔가 신용도를 분석하는 건 너무 공격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억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셔야 돼.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사업 관련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쭉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재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재무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 요약해서 봤더니 요약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연결이 308%, 그 다음에 별도가 262%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할 때 뭐였냐면 제가 그 BW 발행할 때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면 BW를 발행하면 얘네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한 302%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했어요. 3분기 기준으로 이 302.6을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2보다 낮다 이러면 그래도 사업이 별론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유동성 현금을 창출했네, 자산을 창출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302.6보다 너무 높으면 역시나 사업이 힘드니까 부채단에서 뭐가 더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은 봤더니 2022년도에 급등하고 2023년도에 급락했더라. 그래서 급등했던 이유를 보니까 초대형 프로젝트인 마늘 프로젝트랑 오미산 프로젝트 두 개가 겹치면서 되게 수혜를 봤었다 이런 거였고, 근데 단기 순손실은 컸어. 왜 단기 순손실을 2022년도에 매출이 그렇게 급등했는데 손실이 왜 났는지 봤더니 SMS와의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52억 정도 손실이 났었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일회성 비용으로 뭔가 좀 많이 발생하면서 손실은 났던 거였다.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일회성 손실이니까 이번 2023년도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끼치는 요소는 아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재무구조 관련해가지고 이건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재무구조에 넣었냐면 계절성이 있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보통 4분기에 와다다다닥 해서 준공되거나 수주가 막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이 4분기에 대부분 돼 있어요. 그게 4분기 실적이 핵심이야. 이 4분기 실적 매출이 핵심이다라는 점 때문에 재무구조 쪽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올해 3분기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4분기가 핵심이니까 3분기 보고서로 뭔가 되게 유의미한 판단을 하는 건 제한적이고,
온분기 실적,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좀 기다려보자. 우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재무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기존 부채 중에 전환사채가 300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인더머니라고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았어. 그러면은 기존의 부채 중에 있던 전환사채 300억은 전환 가능성이 크겠다.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채 줄고 자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완전 플러스 요소일 수 있겠는데? 재무 건전성상.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얘네가 전환사채를 전환했는지 아니면 채권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쭉쭉쭉 해서 기준으로 봤더니 요약재무제표를 갖고 왔어. 별도 기준으로 보니까 313.6%예요. 좀 높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봤잖아.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이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 거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켓쉐어가 20%나 되고 원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메가와트급 세계 최초로 지금 거의 개발 다 했고 이제 양산에서의 문제가 없는지 시운전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대량 양산해서 납품만 하면 되는 이 상황, 이 기술력이 있긴 하지만 풍력 사업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02.62 기준인데 313.6% 정도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부채 비율이 증가하진 않았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양호했다. 이걸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왜 괜찮았지? 아니, 그러려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매출도 지금 최악이에요. 보면은 얼마야? 연결 기준으로 760억밖에 안 돼. 750억밖에 안 돼. 야,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며. 그러면 4분기 실적 빼고 2022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랑 2023년도 누적 실적을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어요. 낮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안 늘었지? 이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W를 발행했고 발행 직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워런트가 행사가 많이 됐어요. 사채 대용 납입으로. 그래서 채권이 많이 줄었어. 300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23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한 64억 정도가 줄었잖아. 부채가. 그리고 자본이 늘었죠. 워런트가 행사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보다 여기서 좀 부채 비율을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2.6보다는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부진하고 수주잔고 부진하고 사업 부진해서 재무구조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사업과 재무구조 관련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다 분석을 하는 업데이트. 이것들을 어떻게 봤냐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디서 봤냐고 하면 뭐예요? 여기 있죠. 다트, 네이버, 그 다음에 여기 신용평가사.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쓸 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다야. 이 4개가 제가 쓰는 다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진짜 남모르는 비밀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게 다라고. 됐죠?